가족 그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밥상? 함께 웃던 명절? 아니면 차라리 잊고 싶은 상처들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세 남매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끈끈했던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원수가 되었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참아온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5년 서울 변두리의 한 단칸방. 김민수, 김민정, 김민호 세 남매가 삽니다. 첫째 민수는 13살, 둘째 민정은 11살, 막내 민호는 9살. 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형, 라면 하나 더 넣어줘. 응, 민호야. 우리 셋이서 나눠 먹자. 좁은 방에서 셋이 함께 자며 하나뿐인 과자를 셋으로 나눠 먹고 중고 게임기 하나를 차례로 돌려가며 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항상 전교 1등. 선생님들은 의사나 판사가 될 제목이라고 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이 공부해, 나는 취직할게. 9살 민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정이도 도와줄게. 우리가 번 돈으로 형이 의사 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 남매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 도우며 살자. 누가 힘들어도 다른 둘이 도와주자. 가족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얘들아,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부모는 언젠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평생 함께해야 한다. 절대 잊지 마라. 그렇게 세 남매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자랐습니다. 민정과 민호는 정말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민정은 식당에서, 민호는 공장에서 일하며 모든 돈을 민수의 학비에 보탰습니다. 형,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 우리 형이 의사 되는 거 보는 게 꿈이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성공하면 너희들 꼭 잘 살게 해줄게. 평생 고마워할게. 1992년 민수는 정말로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울며 기뻐했죠. 그때만 해도 그들은 정말 하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아름다운 약속들이 언젠가 가장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강남에 병원을 차렸죠. 강남 대치동 30평 아파트에 살며 벤츠를 타고 골프를 칩니다. 부인은 약사 출신이고 아들, 딸 하나씩 모두 강남 학원가를 전전하며 영재 교육을 받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민수는 가끔 병원 창가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좁은 단칸방에서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성공할수록 동생들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민정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며 일산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고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중산층 생활을 합니다. 나도 나름 잘 사는 건데. 민정은 가끔 생각합니다.
형제에게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오빠의 화려한 생활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씁쓸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내 민호. 민호는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을 열었다가 망하고, 카페를 열었다가 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또 망했습니다. 현재는 전세 보증금마저 까먹어서 월세로 이사한 상태.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두 아이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민호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책합니다. 형과 누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이 모양이니까요. 세 남매는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어색해졌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민수는 비싼 옷을 입고 와서 골프 이야기를 하고, 민정은 중간에서 어정쩡한 분위기를 견디고, 민호는 구석에서 술만 마십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그렇게 우애가 좋더니 왜 이렇게 어색하니?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실망하게 될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게 될지. 2010년 운명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남매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수술비만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총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하자. 내가 병원에 말해서 할인받을 수 있나 알아볼게. 민정이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도 적금 깨서 도와줄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도 안 되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형, 할인 얼마나 됐어? 그게 별로 안 됐어. 거의 정가 그대로. 뭐, 오빠가 의사인데? 병원이 달라. 나도 어쩔 수 없어. 민정은 실망했습니다. 형이 의사라며 자랑하더니 정작 가족 일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더 큰 문제는 민호였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정말 돈이 없어. 대출도 안 돼. 뭐, 너 그동안 뭐 했어? 사업이 계속 안 돼서. 사업? 장사하다가 망한 걸 사업이라고 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형,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민정이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병원비는 민수가 70%, 민정이 30%를 부담했습니다. 민호는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후 6개월, 가족 모임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도 좀 힘들어. 애들 학원비도 줄여야 할 것 같고. 민정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더 보태고 싶었는데. 그런데 민호는 형들은 좋겠다. 나는 애초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줬으니까 마음은 편하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니, 형은 의사니까 원래 돈 많잖아. 누나도 맞벌이 하니까 여유 있고. 나만 가난해서 못 도와준 건데
오히려 눈치 안 봐도 돼서 편해.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야, 김민호.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의사 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평생 ATM 기계야? 형이 먼저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그날 가족 모임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왜 이래? 형제끼리 왜 이런 말을 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 큰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2011년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의사는 어머니께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꺼낸 이야기. 애들아, 우리 집 하나 있잖니? 그거라도 너희들이 나눠 가져야겠다. 강북의 낡은 아파트 하나. 당시 시세로 5억 정도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유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치료부터 하자.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 병원비도 대부분 냈는데 집까지 3등분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민정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5억을 3등분하면 1억 6천. 우리 집 전세금 올려야 하는데 이거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네. 민호는 절실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운이 좋았으면. 1억 6천이면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는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너희들이 3등분이 맞는 거겠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내가 아버지 병원비랑 그동안 생활비도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민정이 발끈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형 공부시킬 때 희생했는데? 그건 옛날 일이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도움 준 건 나잖아.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들아, 제발 싸우지 마. 엄마 앞에서.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너 와봐. 어머니는 민수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너희 아버지 병원비도 네가 냈고 앞으로 내 병원비도 네가 낼 텐데 집은 네가 가져라. 대신 동생들한테는 다른 걸로 보상해주고. 민수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부동산을 민수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죠. 그리고 2달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정과 민호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형, 엄마가 집 이야기는 뭐라고 하셨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나한테 주셨어. 뭐,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장례부터. 하지만 민정과 민호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형이 우리 몰래 뭔가 했구나.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형제들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만 흘렀습니다. 어머니 49제가 끝나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형, 집을 언제 형 이름으로 바꾼 거야? 민정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와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미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이게 뭐야? 민수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라고 하셨어.
앞으로 엄마 모시고 살 사람이 나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왜 몰래 했어? 말했으면 너희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야. 민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형, 이건 아니야. 엄마가 정신이 없으실 때 형이 유도한 거잖아. 뭐라고? 내가 언제 유도했어? 엄마가 스스로 판단하신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는 3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확정된 게 아니었어. 나중에 상황 봐서 결정하자는 거였다고.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형 공부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성공하니까 동생들은 안중에도 없네. 야, 내가 언제 너희들을 안중에 안 뒀어?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냈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우리 목에 줄 매달려고? 그 순간 민수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알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하고 살겠어. 이제부터 가족이고 뭐고 없다. 각자 알아서 살자. 민정과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은 이미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형제애는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그날 밤 민정과 민호는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누나,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형이 너무하긴 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법적으로 형 것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아니잖아. 그래도 뭘 어떻게 하겠어? 민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형이 용서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민호야,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정도 형에 대한 원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2012년 봄,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됩니다. 민정은 우연히 형의 병원 세무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부인이 실수로 가족 모임에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이게 뭐지? 그 안에는 민수의 탈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기록들, 가짜 영수증으로 비용을 부풀린 증거들, 부인 명의로 돌린 부동산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그날 밤 민정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도 형인데.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속였는데.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국세청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탈세 신고하고 싶은데요. 2012년 여름, 민수의 병원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금 수입 신고 누락분이 상당히 많네요. 추징세만 2억 5천만 원. 민수는 그날 밤 집에 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 세무조사 나왔는데 2억 5천 내야 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어디 있어?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부인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누가? 민수도 궁금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신고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요즘 힘들다면서?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너 혹시 오빠가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정이가 나를?
그날 밤 민수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민정, 네가 나를 신고했어? 응, 내가 했어. 너 미쳤어? 오빠를 어떻게? 오빠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잖아. 집을 몰래 가져가면서. 그건 엄마가 주신 거라고. 몰래 한 건 맞잖아. 그리고 형이 탈세한 것도 맞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형제인데. 형제? 형이 먼저 그런 거 다 버렸잖아. 나도 이제 각자 살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민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민호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자신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민호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 금수저 의사 형님의 진짜 민낯. 첫 번째 포스팅. 안녕하세요. 저는 한 의사의 막내 동생입니다. 제 형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두 번째 포스팅. 우리 가족이 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저와 둘째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형 학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형이 성공한 후에는. 세 번째 포스팅. 부모님 병원비도 형이 혼자 냈다고 은혜를 팔고 어머니 유산도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게 의사의 도덕성인가요? 네 번째 포스팅. 형의 병원 실제 후기들을 공개합니다.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과도한 수술비. 포스팅은 점점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 10만, 50만, 100만.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의사들 진짜 믿을 수 없다. 가족도 배신하는 놈이. 환자는 제대로 봐주겠나. 병원 이름 공개해달라. 민호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좀 어때? 형, 나도 당할 수만은 없어. 하지만 민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형의 병원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수 원장에게 수술 받으신 분이신가요? 저는 그분 동생인데. 할 말씀이 있어서요. 환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수술받은 의사의 동생이 직접 연락해서 형을 고발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속이는 사람이 환자는 제대로 봐주겠어요? 소문은 강남 의료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민수의 병원 예약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환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인터넷에 좋지 않은 글들이. 민수는 그제야 민호가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민호,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형도 당해봐.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미친놈, 내 병원 망하게 하려고? 형이 먼저 우리 인생 망쳤잖아. 야, 정신 차려. 우리가 형제인데. 형제? 형이 먼저 그런 거 다 포기했잖아. 이제 와서 형제 타령? 민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좋아. 너 각오해. 나도 가만히 안 있겠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민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사업하면서 사기당한 것들, 빌려간 돈들, 망한 사업들의 이유들. 그리고 민수는 민호의 채권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채권자분들이시죠? 저는 그놈의 형인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채권자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오, 형님. 동생분이 돈을 안 갚아서 고생이에요. 제가 동생 재산 상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민수는 민호의 모든 정보를 채권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민호의 집에는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빠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당신도 이제 끝이야. 민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저는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동생입니다. 이 의사가 어떻게 가족을 배신하고 어떻게 환자들을 속였는지 모든 증거와 함께 제보합니다. 2014년 봄 TV 뉴스에 민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가족 재산을 독점하고 환자들에게는 과도한 수술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수의 인생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병원 문을 닫아야 했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강남 아파트도 팔아야 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까지 고생하는 건 못 봐.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돈도. 그리고 2015년 겨울, 마지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정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은 혼자서 딸을 키우며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보험금도 얼마 안 되고,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민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있으면, 형제들이 도와주면,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모든 걸 잃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민호는 행방조차 알 수 없고, 민정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2016년, 민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치료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 형은 이미 망했고, 누나도 혼자 고생하는데. 민호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형 나야. 민호야 형. 우리 애가 백혈병에 걸렸어. 치료비가. 야, 너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네가 내 인생 망쳐놓고. 형, 제발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도와줄 형편이 안 돼. 나도 빚더미야. 형 그래도 조카인데. 조카? 네가 삼촌 노릇한 적이나 있어? 이제 와서 조카 타령?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인생이 이래?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아들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형도 누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정말 없구나. 애초에 없었던 거야. 2017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민정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만 편애한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 셋 다 똑같이 주려고 했는데 민수가 너무 강하게 우겨서 엄마가 약해서 못 버텼어.
정말 미안하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억지로 하신 거였구나. 일기를 더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하길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집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만약 3등분하면 자기는 부모님 모시지 않겠다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정이와 민우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민수 말도 일리가 있어. 앞으로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민수가 낼 텐데. 민정은 분노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협박한 거였구나. 민정은 즉시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일기장 발견했어. 큰일 났어. 민호는 일기 내용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복수한 것도 모자라.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민정과 민호는 만났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나, 우리 이제 뭘 해야 해? 언론에 공개하자. 어머니 일기까지.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까지 욕먹게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피해자야. 형한테 협박당한 거잖아. 2017년 가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이 방송되었습니다. 의사 형제의 숨겨진 진실, 유산 독점과 가족 배신, 어머니의 일기장이 공개되었고 민수의 탈세 사실도 재조명되었고 민호의 아들 사망 사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시청률 15%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그날 방송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어머니가 억지로 집을 준 것도, 동생들이 복수한 것도,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모든 SNS와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민정과 민호도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로에게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맞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 그 끝은 모두의 패배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먼저 민수는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형외과는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의사가 되었죠. 원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수는 이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민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집을 동생들과 나눠 가졌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동생들과 연락 안 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편해. 민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간호사와 재혼해서 이제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전부가 아니구나. 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오빠한테 그렇게 집착했을까? 민정은 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모녀가 함께 일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엄마, 그때 삼촌들과 왜 연락 안 해? 글쎄, 서로 상처를 많이 줘서. 나는 삼촌들 기억도 잘 안 나. 그래도 돼,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민정에게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딸은 물론이고 카페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얽매여 살 필요는 없었어. 그리고 민호는 아들을 잃은 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형한테 복수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건 놓쳤구나. 민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두 부부가 함께 일하며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우리끼리 해보자. 응, 이제는 남한테 기대 안 할게. 민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이겨낸 아내와
그 과정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사람들. 가족이라는 건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구나. 세 남매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기일에도 각자 지냅니다. 부모님 산소도 각자 다른 날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들은 모두 더 행복해졌습니다. 가족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민수는 생각합니다. 동생들 눈치 보느라 괜히 돈 더 쓰고 괜히 과시하려고 무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민정도 깨달았습니다. 형이 성공했다고 해서 괜히 비교당하고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구나. 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괜히 무리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는 내 분수에 맞게 살면 돼. 그들은 각자의 새로운 가족들과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몇 년 뒤 어느 가을날, 운명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민정이 딸의 대학교 입학식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호야? 누나.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나 딸 대학 간다며? 응. 너는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식당하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 그때 일은 그만하자.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정은 궁금했습니다. 민호야, 너 후회해? 뭘? 형한테 복수한 거.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 그때 복수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형한테 매달려서 비참하게 살았을 거야. 차라리 확실히 끊어진 게 나아.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형이랑 연락 안 하니까 오히려 편해. 그들은 서로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참 멍청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얽매여서.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야? 입학식 늦는다. 민정의 딸이었습니다. 미안, 딸아, 금방 가. 민정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가봐야 해. 응, 누나 잘 가. 둘은 다시 헤어졌습니다. 아마 마지막 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딸과 함께 입학식 기념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났어? 표정이 이상해. 옛날에 알던 사람. 혹시 삼촌? 응. 딸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 삼촌들은 나랑 상관없어.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 딸에게는 삼촌들이 의미가 없어. 혈연이라고 해서 꼭 가족인 건 아니구나. 같은 시간, 민호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누나 만났어. 어머나, 정말? 어떻게 지내시대? 괜찮아 보이더라.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지낼 거야?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 서로 각자 가족이 있잖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부산에서 민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잔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묶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민수는 이제 부산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새 부인과 그 부인의 아이들.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 아빠, 오늘 병원에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래, 우리 딸이 착하네.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딸의 친구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민호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성공시켰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입니다. 여보, 이번에는 꼭 잘 키워보자. 응, 우리끼리.
민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세 남매는 더 이상 서로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지내고 부모님 기일에도 각자 찾아가고 서로의 안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혈연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아도 되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은 각자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성공해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실패해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혈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만 가족입니다. 커서는 각자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 챙기기보다 내 가족 챙기기도 벅찹니다. 어차피 노후는 각자 도생입니다. 부모님 계실 때만 억지로 가족 행세하다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도움은커녕 대부분 짐이 됩니다. 재산 얘기 나오면 남보다 더한 적이 됩니다. 힘들 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내 배우자와 자식뿐입니다. 연락 끊고 나면 남보다 더 어색해집니다. 잘 살면 시기하고 못 살면 무시합니다. 결국 평생 가는 건 형제자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인정하시지 않나요? 형제자매 때문에 받은 상처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배신들, 혈연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참아온 것들, 이제는 그만 인정하세요.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현재 민수는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 가족과 함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일은 다 잊었어. 이제는 현재가 더 소중해. 민정은 딸과 함께 카페를 확장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며 진짜 행복을 찾았죠. 엄마,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그럼 우리가 최고야. 민호는 새로 태어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며 이번에는 정말 잘 키워보자. 세 남매는 더 이상 서로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각자의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혈연보다 소중한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불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여러분의 실패를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혈연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스트레스, 혈연이라는 이유로 참는 고통들, 그만 끊어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지 마세요. 자유로워지세요.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나세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형제자매 때문에 받은 상처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배신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